두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종부세 이슈가 되는데 이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종부세를 통해서 또는 뭐 세금을 좀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런 뭐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를 주시는지, 또 의견을 주시는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만 하고 2차전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부터 시작해서 소개하고 이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까지 하시면서 저는 이제 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은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조세 부담에 이제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물론 뭐 국가에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납세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종부세가 언제 생겼을까요? 아마 아실 겁니다.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 편향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스며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법에서 이제 별도의 종부세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과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에 대한 이야기만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을 뿐이지, 사실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위헌 심판도 제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즉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 부담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집권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즉 이 부동산 관련된 조세 부담을 자산의 1%까지 부담시키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두었는데요. 그게 너무 과잉으로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저기 국민의힘당에서 유경준 의원이 이제 자료를 발표한 OECD 쪽에서 우리가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해서 자산세, 그리고 자산 속에는 꼭 부동산만 있는 것 아니고 이제 동산이라든지 다양한 뭐 자동차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의 구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부담으로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이 2020년 기준입니다. 드디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탑이 됐습니다. 탑.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조세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그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이익을 누리는데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해 왔던 게 드디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위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속에 양도소득세, 조금 전에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해서 개인 양도소득세의 비중도 한국이 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해서 굉장히 거래세든 아까 보유세든 간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커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부세를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종부세 폐지 쪽에 저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 쪽에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종부세는 국세고 우리가 재산세는 똑같은 보유세지만 지방세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이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 법령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종부세를 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존에 낸 우리가 재산세는 9월 달에 내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12월 달에 부과되고, 그래서 9월 달에 낸 재산세는 모두 다 공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은요, 뒤에 계산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산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9월 달에 낸 재산세를 12월 달에 종부세 부과할 때 전액 다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밖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뭐 안에 복잡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것도 부과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사실 또 이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줄여줬죠. 그래서 공제를 많이 이제 기본 공제를 많이 해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1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기본 공제가 지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당초에 9억에서 11억으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12억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개인은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당 6억 원으로 이제 했다가 지금은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으로 아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9억 9억씩 두 번 공제를 받게 되니까 합해서 18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인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아마 부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율과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세율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규제 지역도 다 풀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종부세는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의 경우니까요. 지금 규제 지역이 남아 있는 데가 있죠.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그분들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율은 많이 내렸습니다만 그쪽에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세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중에서 특히 법인 형태로 해서 아주 소액의 어떤 다수 주택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해서 법인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얼마죠? 0원입니다. 기본 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 1인인 경우에도 다양한 단독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본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중과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5억 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부동산 금액의 25억 원 이상,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해가지고 다 적용해가지고 25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많이 세율이 인하됐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제법 아주 뭐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종부세와 그다음에 아까 재건축, 왜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보면은 별도로 부과하기가 기존의 어떤 논리로서 쉽지 않으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단행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부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저는 일단 시장을 교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부세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산세와 저는 종부세는 어차피 같은 성격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종부세로 해서 세수를 거두게 되면요 지방의 그 어떤 지방 교부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결국은 재산세 하는 지방 정부에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이 탄생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서 탄생되지 않았나. 그리고 재개발은 괜찮은데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와 또 연관되느냐. 아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특별법에 새롭게 내용을 넣지 않으면요. 아마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되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태생 자체가 기형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 질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상화돼야 되는데요. 정상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시장 경제 원리에 저는 보다 충실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기본 질서를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여러 가지 형사사법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만 단순히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거나 혹은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정상화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내년에 국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를 아마 앞으로도 향후에 감시하듯이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